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부동산 1번가에서 매주 인사드리고 있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용희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문용희 본부장님께서 부동산 관련 궁금증들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예, 상담번호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 02866-4362번으로 이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에 관한 이슈들부터 먼저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이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집값이 잡지 않게 되면서 이 정부의 히든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유세 문제를 놓고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종부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트라우마로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보유세 인상 정책이 정말로 시행이 될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짜보면서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보유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정확히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네. 지금 뭐 다주택자들 규제라던가 계속적으로 집값이 안정화되지가 않고 급등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번에는 이제 좀 강도 높은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유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보유세는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보유세는 일단 크게 재산세와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재산세는 지방세에 납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지방세에 속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성격이 국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세금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약간 이중과세되는, 재산세도 내면서 이 부동산을 보유만 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또 부과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약간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세금인데, 지금 이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되는 표를 보시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세 표준을 잡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어 이 보유세를 더 많이 걷어들일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여당의 보유세 인상 발의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개정 후에 폐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의 논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에 보시면 6억 원 이하,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인별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대합산과세에서 인별합산으로 바뀌고 난 뒤에 부동산의 보유 가치가 6억 원이 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과세 표준이 만약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이 현행에서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약 2배 정도,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어서 한 15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시면 이 보유세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유세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한 2배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유세
구간이 이제 고가주택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제 9억 원 이상, 9억 원 초과되는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약 12억 원 이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유세 인상 시 절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은 공동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 공동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팔 예정이라면 매년 6월 1일 이전에 파시고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6월 1일 이후에 사시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이 보유세를 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그 재산세라던가 종부세 혜택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이 보유세 인상 시의 절세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유세 같은 경우 굉장히 논란이 있고 있지만 이 점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 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카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이러한 보유세와 관련된 이야기 문용희 본부장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요, 또 실투자금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파격적인 매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매물 소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866-4362 아래로 나가 있는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간략하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가지 매물 모두 서울에 위치한 신축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대연동의 이대역 근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대역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2호선 이대역에서 10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2018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실 전용 면적은 23.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15제곱미터고요. 방과 거실, 그리고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내 승강기 1대 갖춰져 있고요. 총 15층 중 8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받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월세 시 약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네, 실투자금 500만 원이라는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매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입지여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본부장님? 네, 본 물건은 그 2호선 황금 라인이라고 하죠. 2호선 황금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신촌역부터 이대역, 아현역 이 중간에 위치한 이대역에서 도보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지는 이제 2호선 이대역과 굉장히 가깝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학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신촌역 쪽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랜드마트, 대형마트도 편의시설로 잘 갖추어져 있고요. 본 물건 입지를 정확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이 이대라는 곳은 굉장히 좀 이제 상권이 많이 죽어 있던 곳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개발 제한 행위가 풀리면서 이쪽에 이제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문 대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이 이대 상권에서
그 자영업자죠. 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이제 투자하실 때는 입지 그리고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실률 없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잘 갖추어야지만 이 오피스텔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2호선 라인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은 뭐 직주 근접에 위치해 있고 이 주변 일대에 지금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 오피스텔은 주차장 대수가 거의 뭐 빵 대거나 한 대에서 두 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은 주차장 대수가 무려 29대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뭐 그 공실률도 낮고 임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자산이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도 조금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촌주의 명문대학 상권을 배후 수요로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역에서 도보 2분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찾고 있어서 또 호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쪽 이대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아현동 하시면 뭐 요즘 난리죠. 그쪽에 뭐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마포구에서 굉장히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그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평균 뭐 1,500명 가까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일대로 굉장히 많은 외래인들과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쪽의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위치하여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마포 아현동의 웨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이 되면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건폐율 완화 그리고 이쪽 일대에서 어떤 그 오피스텔 신축이라던가 어떤 그 건축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뭐 아까 다른 오피스텔들 보시면 주차 대수가 0대거나 뭐 한 대에서 두 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묶이게 되면 이쪽에서 어떤 특정한 상권을 영위하게 됐을 경우에 그 주차장 대수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홍대 상권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임대료와 많은 그 유동인구로 인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상가 임대료가 저렴한 이대 상권 쪽으로 다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물 근처에 위치한 아현동의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여대 부근이라서 특히 옵션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네, 본 물건 오피스텔 건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대역에서 굉장히 도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높은 선호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물 특징으로는 여기 보통 이 주변 일대는 원룸 구조의 형태, 주거의 형태가 원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하나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대생들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 홍익대학교 학생분들이 두 분이서 사셨을 경우에 뭐 방에서 거주를 할 수 있고 뭐 거실에서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학생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 옷장, 뭐 전자레인지 등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학생분들이 옷까지만 가지고 들어오셔도 그냥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층 건물 8층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 완료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분양가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은 2억 2,500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 월세 시 지금 제가 1,000에 90만 원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투자액은 전세 시 되게 적게 투자가 됩니다. 500만 원이면 전세를 안고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월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월세 투자 시에는 약 1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주변 제가 어제 오피스텔 이 주변 일대를 다 돌아보았는데요. 분양 금액이 그쪽에 많이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으로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대형 매물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히 빌트인 시스템으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로 실투자금 5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주변 일대의 오피스텔을 많이 돌아보았는데요. 일단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봤습니다. 뭐 주차장이 아예 없는 오피스텔도 있고, 뭐 많아야 뭐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하지만 본 물건 오피스텔은 주차장 대수가 29대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변 오피스텔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지금 시세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또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호선 황금 라인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변 명문학군 그 학생 수요 또한 풍부하고 주변 도심으로의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또한 굉장히 직주 근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차 시설에 대한 희소성, 이 지역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주차 대수가 굉장히 이 홍대나 이대 이 신촌역 일대에는 주차가 굉장히 대란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은 주차장 대수가 29대나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렇게 주차장 자리가 나오는 걸로 인해서 임대료 또한 다른 타 오피스텔에 비해 약 10만 원 이상,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은 500만 원 투자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투자금이 없이도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대역 근방의 오피스텔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문정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2018년도 1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실평수는 12평에 해당하는 매물이고요. 총 투룸 구조로 6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2,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금은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저희 강남 4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 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쪽 입지권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요즘 굉장히 그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이 8호선 문정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8호선 문정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주변에 그 가락시장, 그리고 문정 법조단지, 가든 파이브 등 굉장히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이 문정 법조단지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유입인구만 약 3만 5천 명, 그리고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약 한 8만 명 정도의 지금 유동인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뭐 롯데백화점, 송파구 쪽에 있는 잠실 롯데백화점도 차량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가락시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문정 그 가든 파이브 내에 있는 뭐 NC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지금 SRT 개발이 지금 거의 완공이 돼서 지금 KTX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 또한 이 본 물건지에서 가깝게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도 좋고, 그 주변에 그 유입되는 인구 또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큰 장점이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호선 문정역에서 가장 가깝고요. 입지를 또 이렇게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이미 여러 호재거리가 굉장히 또 눈에 띄거든요. 풀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본 물건지 주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문정 법조 단지가 우선 가장 큰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정 법조 타운 내에 지금 뭐 프라비다 상업시설도 지금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 법조인들의 그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그 법조인분들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생활 수준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타운 내에 복합 주거 지역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 등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면 이쪽에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서역세권이 개발되면 이쪽으로 지금 현재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고 KTX도 지금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GTX B 노선이라든지 C 노선도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쪽의 동남권의 그 교통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정동 지역 일대는 그 문정 법조단지,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적으로도 시세 차익을 많이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확장 중인 송파 일대입니다. 이 문정 법조타운 개발과 더불어서 위례 신도시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물건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투룸으로 그 구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1, 2인 가구가 많이 선호할 수 있는 투룸 구조로 갖추어져 있고요. 방, 거실, 그리고 작은 방 구조로 1, 2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도 들어올 수가 있고 신혼부부까지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투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에도 유리하고요. 통풍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1, 2인 가구들이 선호할 수 있는 풀옵션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뭐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거실에는 천정형 에어컨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사를 하실 때 좀 편하게 이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가전제품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점 또한 좀 아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집이지 않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총 6층 건물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특히 근방의 오피스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또 굉장히 착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도와주실까요, 분석? 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2억 6,200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 월세 투자 시에는 3,095만 원으로 낮은 투자금으로 전세를 안고 매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수익형으로 투자를 하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투자 시에 2,200만 원,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사업자로 매입하셨을 경우에 약 8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활용 시의 실투자금이 2,200만 원으로 이 강남권에서는 이러한 가격에 투룸을 좀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굉장히 저렴한 실투자액 2,200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일대에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투자 물건을 매입을 하셨다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문정 법조단지라든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수서역세권 개발 등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같이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바로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서울 깨끗한 신축 매물 2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이대역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매물이었습니다. 2호선 이대역 10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2018년도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 전용 면적은 23.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4.15제곱미터로 방과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내 승강기 한 대까지 갖추고 있고요. 총 15층 중 8층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은 전세 시 5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 받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약 1억 원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매물입니다. 2018년도 1월에 준공 완료가 됐고요.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로 실평수 12평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투룸 구조로 총 6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5만 원 받을 수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월세 시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계속해서 궁금증들 연락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